개발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연륙도와 연도교 건설을 통해서 접근성을 강화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을 전체의 지붕을 보라색으로 칠한다든지 이런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은 1년 사계절 내내 이제 꽃밭을 가꾸어서 꽃 축제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이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이제 관광 콘텐츠 확충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제 2015년도 가고 싶은 섬 선정 전과 비교해서 현재는 방문객이 약 500% 증가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제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선행 연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광 통계의 한계나 선행 연구 부족과 관련해서 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나 이제 시혜성, 객관성 측면에서 SNS 데이터 활용이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제 관광 분야에서 이런 연구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분석 방법 등에 대한 일반화된 기준이 아직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합니다. 네. 제 연구와 좀 관련성이 깊은 다른 선행 연구들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면은 이 분석을 통해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연구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객 중심으로 하는 관광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수행을 하였고요. 보통 이제 관광 이미지, 주로 이제 관광 이미지나 그 특정 대상 지역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보는 연구를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분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연구들이 최근 저도 이 솔루션,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텍스톰이라고, 이게 좀 많이 일반화됐고 대중화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료 수집, 데이터 수집부터 해서 분석과 시각화를, 그러니까 올인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연구에서 이런 방법을 이게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초기에는 이 기술을 써야 될 생각을 했다가, 저는 이 연구를 약간 신안섬 연구에 대한 선행 연구로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향후 다른 연구들을 위해서 좀 저는 이제 R 기술을 사용해서 저 나름 이제 저만의 뭐 단어 사전을 구축하고 예, 그걸 위해서 이제 저는 R을 사용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연구의 분석 틀입니다. 일반적인 빅데이터 분석 이제 그 방법과 프로세스가 좀 비슷한데요. 네, 먼저 데이터 수집은 이제 프로그램 코딩을 통해서 그 SNS 데이터 중에서도 저는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사용을 했어요. 거기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거쳐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빈도 분석을 수행했고, 예, 빈도 분석 수행 이후에 단어 간 관계 분석을 위해서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과 파이 기술을 활용한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 둘 다 이제 단어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이 단어와 다른 단어가 동시에 얼마나 자주 사용되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파이 예술을 활용한 상관관계 분석 같은 경우는 특정 단어가 상대적으로 다른 단어와 어떻게 이렇게 자주 같이 사용하느냐, 좀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분석 결과를 저는 이제 마지막에 막대 그래프나 네트워크 그래프, 구글 지도를 이제 연동해서 시각화를 진행하였고요. 이를 기반으로 이제 시사점 조치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네. 이게 인스타그램 이제 크롤링 되고 있는 화면을 제가 예, 캡처를 한 거예요. 구조를 잠깐 보시면 위에 그 성019라는 이제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래에는 이제 위치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샵으로 표시된 해시태그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있고, 마지막 하단에 날짜 정보가 있습니다. 네. 네, 크롤링 절차에 따라서 이제 전 같은 경우는 약 1만 500여 개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광고성, 요즘 지자체들이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광고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의 계정을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 재단, 관광재단이나 관광공사, 관광 관련 부처의 계정을 확인하고 그 계정에 따른 내용 게시물은 제외를 했고요. 또 그 거주민 거기서 이제 신안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광고성 이제 게시글을 많이 올리세요. 그분들에 대한 내용도 이제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내용상에 광고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뭐 하이퍼링크가 이렇게 게재되어 있으면 그건 무조건 제외를 했거든요. 총 2,000여 개의 데이터가 좀 날아갔고요. 결론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8,500개 정도입니다. 네, 이게 수집된 게시물 월별 추이예요. 이게 월별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월, 2월, 겨울이죠? 겨울에는 이제 최저를 기록을 하고, 8월 정도에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SS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는데요. 가장 먼저 빈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 목적은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서 이제 게시글의 의도를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어를 교정하거나 고유명사, 신조어 등을 이제 형태도 사전에서 이제 추가해서 저만의 사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네. 분석 결과 상위 60개를 이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보니까 나름 이게 또 유형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관광 관련해서 관광을 이제 세 개의 요소로 이게 가장 흔히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관광 주체를 할 수 있는 관광객과 관련된 키워드 있고요. 관광 객체를 할 수 있는 관광지, 관광 자원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고요. 이 두 개를 이제 연결해주는 관광 산업이나 숙박, 교통과 관련된 관광 매체와 관련된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크게 세 개의 이제 이런 요소로 구분을 해도 크게 무리 없을 정도로 이런 키워드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와서 예, 그 부분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컬러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화 자료는 앞서 빈도 분석한 결과 중에서 섬 지역만을 이렇게 좀 추출을 해서 그 언급량을 지도에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바늘 바퀴도가 이제 가장 그 언급량이 많았고요. 증도, 자운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 원 크기 포인트의 사이즈를 5에서 25로 조정하는 바람에 이게 크게 이렇게 좀 두드러지지 않는데요. 실제로는 좀 많이 차이남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언급량에 따른 관광 지점, 번역별 관광 지점 분포에 대해서 좀 이거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있는 자료는 언급량이 150 이상일 때 주로 북부권과 중부권의 이런 관광지가 좀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걸 좀 더 낮춰서 언급량이 50 이상일 때 그때는 이제 중부권, 흑성권까지 좀 이렇게 관광 지점의 분포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빈도 분석 과정에서 좀 이제 내용을 좀 그 사전 구축을 위해서 내 단어를 정규화하거나 뭐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생각보다 좀 까다로웠던 게 SNS 게시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표준어로 작성되지도 않았고 이게 좀 문제가 많아서 좀 다른 뭐 기사나 뭐 그런 논문 초록이나 뭐 이런 보다 정형화된 자료에 비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단어 빈도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우선 그 월별 게시물 양에서도 확인했듯이 계절성 또는 기상 조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좀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상위권을 차지한 텍스트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화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이 단어를 그러니까 앞서 도출된 60개의 단어를 좀 유형화를 해봤더니 어느 정도 이 신안성 관광에 대한 그런 관광 행태가 조금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네. 두 번째 분석은 통시 출연 빈도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이제 동시 출연 빈도 분석의 목적은 특정 단어와 자주 함께 사용되는 단어를 확인하는 거였고요. 네, 그 동시 출연
빈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기에 연결 중시성과 커뮤니티 변수를 좀 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여행이란 단어가 중심성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여행이란 단어가 다른 단어와 연관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뭐 신안, 전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제 하단에 목포도 좀 높게 나왔고요. 뭐 청정이라는 단어도 있고 마스크, 뭐 예, 방역 이런 단어도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이걸 그래프화 한 건데요. 이게 색깔이 막 제멋대로인 것 같지만 이게 그룹에 따라 그룹 컬러를 다르게 지정을 해놨어요. 여기서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이제 각 그룹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떼어볼 수 있어서 좀 그쪽에서는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동시 출연 네트워크 중에서도 그 섬 지역명만 뽑아온 거예요. 이를 이제 지도에 시각화한 게 이 자료인데요. 그 결과를 잠깐 살펴보면 북부권과 북부권, 중부권, 흑산권은 비교적 많은 이런 섬 간의 연계 관계성이 있는 반면에 남부권의 일부는 좀 이런 그러니까 출연되는 그 같이 언급되는 그 양이 너무 작아서 여기 이제 카운트가 안 되더라고요. 보시면 자운도 같은 경우가 다른 섬과의 이런 연계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증도 있고요. 암태도나 반월도 있습니다. 네, 동시출연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대한 이제 시사점입니다. 그 방금 보여드린 표와 관련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조한 결과 두 개의 커뮤니티가 나왔어요. 핑크색과 그 녹색으로 두 개의 커뮤니티가 나왔고, 북부권 및 중부권 13개의 섬이 하나의 커뮤니티, 흑사권과 남부권 일부가 이제 하나의 커뮤니티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의 경우 증도를 중심으로 두 개의 분집이 도출되었고요. 중부권에 속하면서 남부권 길목에 위치한 자원도가 연결 중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 밖에는 이제 또 동시 출연 빈도 데이터 그 중시성이나 커뮤니티 변수 결과를 통해서 좀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키워드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목포나 광주, 근교, 당일, 주말, 일상 등 이런 키워드도 뭔가의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좀 적어봤거든요. 마지막 분석은 이제 파이게스를 활용한 단어 간 상관 분석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동시에 얼마나 많이 사용되어 있는지라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같이 많이 사용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제 분석 방법이에요. 예, 파이 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두 단어의 관련성이 큼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 하단의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많은 단어 중에서도 우선 반월도와 박쥐도, 포플섬 이 세 개의 단어와 단어에 대해서 파이 계수가 높은 순으로, 그러니까 총 30개, 상위 30개의 단어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월도와 박쥐도는 공간적으로 다른 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이 계수가 이제 그 분석 결과 내용이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퍼플섬 같은 경우는 반월도와 박쥐도를 합쳐서 이제 퍼플섬이라고 하는데요. 좀 내용상으로 많이 이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풀교나 보라돌이, 환상, 전남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도출됐고요. 파이 계수 또한 이런 이제 수치적인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각 주요 섬별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가장 큰 단어들을 모아보니까 이 섬이 주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고 어떤 유명 관광지가 있고, 예, 이런 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분석 결과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반월 박쥐도 기점 소확도는 각각 다른 섬이지만 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반박쥐도와 퍼플섬은 동일 공간이지만 장소 명칭에 따라서 이제 관련성이 큰 단어가 다르게 나타남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 계수가 이제 0.5 이상인 수치를 나타내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특정 섬과 관련성이 큰 대상으로 기점 소확도는 12사도 순리길, 병풍도는 맨드라미, 임자도는 대강 해변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천사섬 같은 경우는 도출된 단어를 통해서 신안군 전역을 공간적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청정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앞서 세 가지 분석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연구 목적으로 이제 설정한 부분 가운데 관광객의 관광 행태를 중심으로 주요 어디를 방문을 하는지, 방문지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그리고 방문객의 주요 특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좀 간단히 몇 개만 설명드리면 우선 신안을 중심으로 이제 퍼플섬, 천사섬, 산티아고, 섬지순례 등 이제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이 신안섬 관광을 중심으로 독특한 장소성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안 관광에 대해 줄여 쓰인 표현이 이제 색깔과 관련된 표현들, 그리고 긍정적인 표현이 좀 도출되었는데요. 이 긍정적인 표현이 사실 여기 분석 결과에서는 이 신안 관광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이럴 수 있잖아요. 신안 관광은 좋았지만, 신안 관광은 별로였지만 옆에 목표로 갔는데 너무 좋았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제 긍정적 표현 이런 방향성은 좀 나중에 추후 연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 자원에 대한 언급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청정 지역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동과 관련해서요. 북부권 및 중부권, 그다음 흑산권과 남부권 일부러 구분되는 이동 특성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남부권에 대한 언급량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아 좀 아직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지역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성관광 진단을 바탕으로 성관광 활성화 방안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신안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좀 활성화 방안이 다른 지역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별 섬에 대한 이런 활성화 방안은 좀 이제 개별 섬의 뭐 개발 수준이나 그 상황에 이제 근거를 해서 좀 추후에 좀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할 계획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은 신안섬 관광 진단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 풍부한 자연을 보유하고 있고 청정 환경 이미지 또한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광 수요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면서 풀풀섬과 같은 독특한 장소 이미지 또한 가지고 있고 남부권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저개발 지역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또 높은 기후 계절 민감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서 섬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이제 느림, 아날로그적 생태주의 녹색 관광 활성화를 제안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열악한 관광 환경을 좀 개선을 하고 그 인근 지역 경유 관광지와 좀 차별을 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좀 구축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광범위한 성 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고 또 남부권 일부가 아직 저개발 중인 것으로 보아 이런 개발이 좀 논의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섬 주민을 중심으로 좀 개발 관리가 가능한 관광 사업 추진을 통해서 향후에는 이런 좀 성 개발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좀 비수기를 타개할 수 있고 직접적인 이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활성화 방안을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가 SNS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좀 어려움으로 느꼈던 게 데이터 생산자의 인구 통계학 정보가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이 게시자들이 뭐 20대인지 30대인지 그 여부도 확인을 할 수 없고요. 이 분들이 신안 관광을 이제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인지도 좀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팸투어 같은 특정 대가성 참여자들이 이렇게 게시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좀 우호적으로 게시글을 남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편향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의 방안이고 이거는 좀 참고적 방안으로 적어봤는데요. 우선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SNS 데이터가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좀 정형화된 데이터들, 기사나 책자, 뭐 이런 신앙 관련된
데이터들을 사전에 먼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우선순위 키워드를 사전에 먼저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SNS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게 좀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게시자의 아이디를 거기서 좀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그 홍보성 게시글을 찾아내는 키 정보로 좀 활용을 하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연구에 의의한 한계점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 향후 과제할 수 있는 점은 이제 각 선별 개발 수준과 여건, 개발 목표, 그리고 이제 표적 시장 등을 반영해서 이제 보다 개별 섬에 대한 정교한 후속 연구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세 서윤정 박사님 같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에 의해서 먼저 여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황지옥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마이크 써서 해야 아마 저쪽에 들으실 것 같아요. 등뒤로 돌려주셔야지.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에 있는 황지욱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순호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백 교수님 발제와 정수라 박사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임 교수님 발제를 들으면서 한 가지 오해는 좀 해소를 하고 지나가고 싶은 게 있었어요. 독일 사례 갖고 말씀하신 건데 독일의 성향이 다르다라고 단순히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독일은 역사적으로 분권 국가였었고 그래서 그 지역마다 말하자면 그 분봉왕 뭐 이런 세력들이 있어서 도시국가로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들 고유의 지역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독일 말하자면 헌법, 독일에서는 헌법이라고 그러지 않고 기본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헌법에 그 도시 구조들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분권적 형태를 법으로 지향하고 그래서 지지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랑 좀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독일인의 성향이 그렇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오해였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프랑스만 봐도 프랑스는 그 루이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왕들이 짐이 프랑스다, 파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프랑스에는 파리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파리의 인구가 집중돼 있고 대체로 그런 경향들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도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정책에 있어서 얼마나 일관성 있고 강력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도록 하는 그 균형 발전 정책을 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임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구 데드크로스뿐만이 아니라 지역 인구 분포의 데드크로스도 이미 발생을 했고 뭐 어떤 발전 속도의 데드크로스도 이미 예전부터 발생해 왔었고 그런데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개 정도가 생겼어요. 아까 말했던 것 중에 강한 정책 을 써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발전 지역에 강한 정책을 써야 한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하는 좀 정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은 그냥 쉽게 강한 정책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강한 정책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젊은 세대를 위한 젊은 세대들의 관점에서의 정책이란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궁금증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65만 되는 전주에 내려와서 전북대 지원할 때 처음으로 전주를 20년 전에 가봤고, 그리고 이제 지금 20년째 다 가족까지 내려와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것이
이 균형 발전이 되려면 아니 균형 발전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럼 정말 두 가지가 정말 강한 정책이란 뭘 말하는 거고 무엇이어야 되고 젊은 세대를 위한 아니면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정책이란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수라 박사님 연구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SNS의 워드 크라우드를 가지고 방대한 조사와 분석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표현 중에 이게 관광에 대한 진단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죠? 진단인데 저는 이 워드 크라우드를 하면서 크라우딩 하는 걸 보면서 관광객 증가의 핵심 요인은 정말 무엇인가가 궁금해졌었어요. 거기에 나온 것 같고 첫 번째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 워드 크라우딩 중에 장소성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색깔이라는 퍼플도 뭐 퍼플에 대한 것을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발표할 때 이곳에서 약 1000개가 넘는 섬에 연육교를 통해서 연결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분석 속에는 연육교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발표한 내용 중에서는 500%의 방문객이 증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연육교는 없어도 500%가 증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어떤 섬의 발전을 진단하는데 진단이라는 것은 잘 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이, 이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은 같이 잘 발전되고 침체되는 것을 다시 이렇게 잘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연육교를 통해서 나타난 부정성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하나 생겨난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옛날에는 배를 타고 분명히 이동을 했을 텐데 그 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고민이 생겨서 만약에 이 SNS의 워드 크라우드 자체가 보는 것은 관광객 불특정한 어떤 관광객들이 쓰는 용어였지만 좀 다른 차원에서 또 진단이라고 그러면 그런 조사가 한 편 더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기혁 교수님 또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강원대학교의 김천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 김천림 박사입니다. 예, 저는 먼저 김영기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은 국가 발전하고 지역 개발, 그 다음에 그런 두 관점에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100%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성장 동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젊은 학자들 오랫동안 연구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되게 개인적인 경험담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학교 말고도 좀 개발자들과 되게 많이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미덥이라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젊은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니면 젊은 데이터 분석가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모이는데 저희가 논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완전 기술 얘기입니다. 최근에 어떤 데이터 분석 기법이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원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이니까 막 서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기법들을 서로 알려주고 막 그러니까 되게 재밌긴 한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저희 하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되게 미덥이 한국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 R 유저이기 때문에 R 유저가 서울 미덥하고 예 그다음에 코리아 미덥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보면은
이렇게 외국에도 보면 도쿄 미더비 있고 베이징 미더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가지만 가끔 예, 들어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 중국말과 일본말을 몰라도 대충 화면을 보면 그 줌으로 하면은 대충 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얘기들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동북아 3국가, 세 국가가 모여서 뭔가를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언어 소통이 문제인 거죠. 뭐 영어도 되긴 하지만 영어가 이렇게 세 나라가 자유스러운 건 아니니까 통역사도 좀 통역할 사람도 좀 구하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정부한테 이제 뭐죠 국가기관한테 연구재단 같은데 이제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최소 비용을 잡은 게 아마 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1년에 2번 정도 해서 근데 딱 예, 20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거밖에 안 주냐 했더니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그 연구원이나 아니면 이게 어떤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고 아니면은 이런 학회나 이런 권위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니네 뭘 믿고 주냐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나눠주기식 그런 것들이 좀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보여주기식 해서 뭔가 좀 발전으로서는 이게 뭔가 장기적 투자는 한국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예. 제가 그거 어저께 그거 하느라고 막 친구들하고 회의하고 막 카톡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서 되게 되게 지금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거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적인 관점에서 내생적 발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100% 공감한 게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강원대에서 그 스타트업 패키지 예, 지원 5천만 원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예, 중과세 내고 수도권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자들하고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듣는 게 개발자들이 판교도 안 갑니다. 왜냐면 왜 판교를 안 가냐면은 경기도라서 지방이라서 안 간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 그러니까 큰 스타트업은 판교에 가도 상관이 없는데 작은 스타트업은 무조건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월세를 내더라도 무조건 강남이나 역삼역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예, 경기도도 지방이 판교도 지방이라고 하고 있는 판에 지역 개발이 진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흐름들이 이제 실리콘밸리가 좀 많이 슬슬 맛이 가기 시작하긴 했더라고요. 실리콘밸리가 좀 떨어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예, 그 텍사스로 옮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텍사스 본사를 아예 옮겨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너무 실리콘밸리가 비싸고 너무 과밀하고 안 좋다 보니까 좀 그쪽 있는 데로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이 있는데 지방도시 가운데 규모 경제성이 좀 있는 도시들에 집중 투자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뭔가 그 지역 내에서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뭔가 힘이 나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좀 수도권에선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수업 때 수도권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지방의대 할당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는데 근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친구들도 문제는 자기네들이 차별을 받으니까 그게 싫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무마하느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결국은 네. 국가 차원에서 뭔가 좀 국가 차원에서는 R&D를 너무 관리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좀 열리는 상황으로 좀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좀 특화된 뭔가를 주어서 그 분야를 되게 특화시키는 것들을 많이 나가야 된다. 좀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예, 전수아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 텍스트 마이닝은 네 저도 네 많이 하고 있는 거라서 저도 알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공감합니다. 특히 섬관광 같은 경우는 자료가 되게 부족하다 보니까 텍스트 마이닝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예 되게 이제 그 텍스트 마이닝의 연구의 한계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편향인 거죠. 사람이 긍정적 뉴스들만 거기에는 이제 다루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나쁜 뉴스들에 대해서 못 잡아내는 거죠. 이게 크게 말하면 토픽을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텍스트 마이닝 하시는 그거에서 가장 큰 맹점이 진짜 시소 매트릭스라고 이 전체 데이터를 깔아보면은 많이 잡히는 것만 잡힙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많이 잡히지 않는 데 있어요. 네. 그걸 잡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잡아내려면 지금의 방법론은 안 됩니다. 지금의 방법론은 안 되고 딥러닝을 들어가셔야 돼요. 뭐 워드 임베딩이라는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을 해서 하면은 이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예. 그 워드 투 벡터라는 그 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잡아내시면은 되게 뭔가 차별화된 특징인 같은 것들을 많이 잡아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분석도 입체적인 거고요. 지금은 조금 그 입체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분석하신 내용들은 굉장히 그 새로운 것도 좀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이제 텍스트 마이닝 같은 유행이 있거든요. 근데 유행이 있는데 한 2년 정도에 유행한 겁니다. 최근에는 딥러닝 아니면은 요즘 말하면은 인공지능까지도 인공지능 아주 앞선 친구들이 들어가고 지금 기본은 어느 정도 딥러닝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강원대학교 김천민 교수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의 최성호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농촌진흥청 최상호입니다. 제가 토론을 할 만한 아직 이해가 좀 덜 돼 있는지라 주로 이제 받았던 느낌과 그리고 제 질문을 조금 드리면서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명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들은 아마 크게 두 가지의 결론으로 제가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과격한 결론이시고 두 번째는 좀 덜 과격한 결론이신데, 과격한 결론은 일단 이 참여정부 이후 20년 동안 진행했던 국가 이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정책이나 전략들이 이건 실패한 걸로 결론이 난 거다. 특히 인구 분산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됐고 심지어 수도권에서는 현재 모여드는 사람들을 위해 그린벨트까지 없애면서 그렇게 정주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인구 이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서는 뭔가 균형 발전의 고민들을 끌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책 자체는 유지하더라도 새로운 정책 수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정책 수단이 수도권으로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수도권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를 지방에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 수도권보다 더 경쟁력 있는 도시라는 그 상이 어떤 건지, 혹 그와 관련한 고민들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왜냐면 저는 언뜻 드는 게 좀 전에 뭐 지금 신안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뭐 칼라 마케팅을 통해서 뭐 지역을 특성화시키는 문제냐, 아니면 지역 특화 작물이나 지역 특화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발전의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같은 것들이냐, 아니면은 지금 바뀌는 기술 환경들을 감안을 해서 새로운 전혀 혁신적인 기술들을 지역 안으로 가져와서 그 안에서의 발전들을 도모하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해안을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덜 과격한 결론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여러 응용사업이나 아니면 산업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발전을 시켜냈지만 기초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등한시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고, 그리고 R&D 자체가 그렇게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니 단일 정권 내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는 마무리 지려고 하는 그런 조급증은 좀 버리자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결론의 그 고리들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인 혁신들, 기술적인 레볼루션과 그 레볼루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지역의 발전, 그리고 그 발전이 만들어내는 어떤 사회적인 진화들, 요 두의 어떤 극간의 문제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레볼루션하고 에볼루션의 차이인 거죠. 근데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게 R 한자만 틀린 거잖아요. 레볼루션하고 에볼루션은. 근데 그 R 한자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레귤레이션, 즉 규제를 통해서 이게 많이 드러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극간을 더 벌리게 됐고, 그래서 아까 황지욱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게 뭔가 강력한 정책이라면은 이게 규제의 성격들을 많이 띌 수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이 레귤레이션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냐, 아니면은 레머디, 뭔가 해결의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서는 접근할 문제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같이 더불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소라 박사님의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아쉬웠었던 부분들은 같은 전남 지역 내에서도 장성이
옐로우시티 장성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칼라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서는 지역의 여러 산업 구조 그리고 이미지 자체를 완전히 쇄신을 시켜냈었던 전례가 있기에 지금 퍼플을 중심으로 해서 신한이 뭔가 그런 어떤 칼라 기반의 그런 컨셉트를 많이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그 앞에서 그런 장성의 사례들이 어떤 다른 산업 연관의 모습들로 좀 갔는지도 같이 견주어서 말씀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혹 검토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신한은 과연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가는 것인지 또 그렇게 좀 더불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농촌진흥청의 주상호 박사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연서의 서윤정 박사님 지금 줌으로 연결하고 계시는데 한번 의견 주시면 어떨까?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아, 예. 아, 말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대면으로만 시작해 진행하는 줄 주셔서 모르고. 온라인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자, 네. 지금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이명백 교수님께서는 담론적인 성격의 이제 주장을 펼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신소라 박사님 같은 경우는 신안군 관광 행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보여주신 것 같은데, 두 개 다 지금 시적절하고 굉장히 적합한 논의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을 위한 인식론적 반복론적 전환 같은 경우는 지금 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린 전 국토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고성장에서 저성장 그리고 고밀도에서 저밀도 그리고 그 확대에서 축소 이런 단어가 상반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냥 축소 사회, 저성장 사회, 저밀도 경제라는 이름과 단어는 굉장히 많이 범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단어들과 개념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농촌 지역개발이라든가 농촌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그 정주 여건 개선에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던진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를 사실 하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러한 그 배경이라든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논지를 엮어 나가셨지만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그리고 만약에 대안을 제시하기 힘들더라도 연구진의 입장에서 이런 관련된 유사 사례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그 제시를 좀 하면은 이 페이퍼를 읽는 사람이라든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이런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서윤정 박사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네 분의 토론자께서 이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명백 교수님과 전소로 박사님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답변 내지는 뭐 소견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분 토론 잘 들었고요. 이제 사실 지금 제가 다른 답변 못 드리고 왜냐하면 이거 아이들 정리 중인데 사실 20일까지 정리해서 논문을 투고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다 정리 못해가지고 지금 아주 마음이 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강한적자 편 일부러 그렇게 썼고요. 사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인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 줄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상태가 가면 이제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서 더 빨리 미래 인구가 줄 거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제 그 논란이 될까봐 이제 안 쓰는데 축소 도시도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서 분명히 축소 도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축소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지금처럼 모든 시자체가 어떤 지역 개발할 때 알게 모르게 인구를 늘려가지고 뭐 도시 지향 쪽으로 가는데 어떤 지역에 인구가 준다고 그러면은
도시 지향 쪽 가야 될 것도 있고 농촌 지향 쪽 가야 될 것도 있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아이가 커가면서 더 큰 옷이 필요한 것처럼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요구가 필요한데 그걸 위한 개발 가능 길을 확보해 놓지 않아 가지고 지금 우리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도 그냥 뭐 축소 도시가 필요한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도시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지역은 농촌으로 남아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지역은 미래를 위해서 좀 개발 가능 남겨야 될 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걸 어느 지역 농촌 남아 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표현 못하면 그다음에 이제 정책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사실 선택과 집중하는 게 아무래도 예산에 따라서도 선택과 집중이 될 거고 지자체 반발도 있을 거고 또는 정책도 약간 차별화돼야 될 거고 특히 이제 그 지역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만 특만 한 군데 지역에만 꼭 필요한 정책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알라스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워낙 인구가 적으니까 그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정유회사에서 나오는 막대한 기금을 가지고 알라스카 6개월 이상 사용하면 거주하면 1년에 5만 불인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공통된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건 이제 저도 아직 정리가 다 안 됐고 또는 이게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좀 촬영이 되니까 논란이 많을 거라서 뺐고 일단은 그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뭐 자꾸 어떤 특정 지역하고 이제 그런 연관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서울 특히 강남에서 나와서 자취만으로 뭔가 어떤 뭐 프라이드를 느낀다고 그럴까 그런 것처럼 젊은 세대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박사님 하신 것처럼 판교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엔 다 서울로 갑니다. 근데 반대로 직장을 얘기할 때 나 판교에 직장 다니는 이거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사는 걸 싫어합니다. 나 그런 사람은 뭔가 못 사는 지역 아니야. 근데 재밌는 게 벤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다는 걸 자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간 벤처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예를 들면 어떤 단순히 그 공간에 대해서 편리성 말고 기성세대 다르게 어떤 공간 산 자체로서 어떤 이미지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뭐 자기네들 SNS 방문사 수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또는 남에게 주목받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젊은 세대의 어떤 다양한 취향 예를 들면 취향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정책적 대안 같은 거 아까 최상화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더 경쟁력인 도시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제가 표현을 다 안 썼는데 더 경쟁력인 도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수도권이 지금 한국 전쟁 끝나고 거의 70년 가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고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유일한 메가시티 지역은 수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수도권 몰렸는데 다른 지역에 더 경쟁력 도시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엄청난 정책적 지원하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경제적 타당성 전혀 없는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미래에 어떤 정책적 타당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경제적 타당성 전혀 없는 거 가지고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만을 결론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문도 아직 완성이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을 좀 완곡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 다 정리가 안 될 것도 아니게 논란이 많을 것 같아서 정말 이런 걸 해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방송에 안 나가니까 논문을 추가가 나서 그래도 논문을 합격시켜 주시면 학교에서 보실 수 있고 탈락시키면 못 보실 겁니다.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까? 네, 우선 저희 황재욱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연육교와 연도교 관련해서 저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섬 지역 네트워크 그래프와 좀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방금 들었어요. 그게 이제 이게 동시 출연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그리다 보니까 동시 출연이 결국은 게시글에 있는 동시 언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자원도로 갔다 반월도로 갔다 그럼 이게 하나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기반으로 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다리가 섬 간에 연도교가 좀 이렇게 건설된 섬 간일수록 동시 언급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좀 추측이고요. 사실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좀 사실 이 분석 방법도 저에게는 쉽지 않았는데 그 김창훈 교수님께서 좀 입체적인 분석을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조언을 해주셔서 뭐 인베딩이나 딥러닝 공부를 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성에 대해서 컬러 마케팅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이 연구를 하면서 좀 거기에 연관돼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분도 조언 주신 대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좀 연구를 더 깊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예정된 시간은 이제 한 40분입니다만은 지금 25분이니까 오늘 두 분의 그 발표자께서 이명백 교수님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을 위한 인신능력, 방법능력 전환, 전소로 박사님 또 SNS 데이터를 활용한 신안섬 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발표가 있었고 여기에 또 네 분의 토론자께서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토론회를 오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아마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토론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또 네 분의 토론자 그리고 발표해 주신 두 분의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상 이 섹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